천안문 항쟁 30주년 특집, 중국인들도 모르는 중국 현대사 미스테리. 2000년대에 일어난 동북공정과 소수민족 독립운동 탄압. 2002년에 시작된 동북공정은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향후 미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 세 지역에서 부흥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을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역사 왜곡 작업입니다. 현재까지 왜곡한 성과는 중국 내에 있는 고대 한국 역사 유적을 중화민족 유적으로 탈바꿈시켜온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사례는 전무하고, 왜곡한 역사를 그대로 교과서나 지도에 실어 담는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아 중국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 일어난 티벳 독립시위 탄압 사건. 북경 올림픽이 벌어질 무렵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티벳 독립운동이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하여 탄압한 사건입니다. 평화 시위를 하는 승려를 패 죽이는 잔인한 탄압을 벌였습니다. 2009년에 일어난 위구르족 유혈 사태. 중국 서북쪽 변경 지역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약 46% 정도가 위구르족입니다. 이슬람 교도가 대부분인 위구르족은 한족과 생김새와 언어, 종교가 완전히 달라 꾸준히 중국 정부의 독립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를 비롯해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을 놓칠 리 없는 중국 정부는 독립에 대해 묵살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수용소를 지어 반중국 세력을 잡아다가 사상 개조를 시켜왔습니다. 2017년 미국 워싱턴 연구조사기관인 제임스턴 파운데이션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이 신장 지역에만 무려 73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런 집단 수용소에서 탈출한 위구르인들의 지원이 계속되어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과 구소련의 노동교화 수용소에 맞먹는 중국의 현재 진행형 중인 소수민족 말살과 강제 수용소 정책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제 탄압의 아픈 역사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말살 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일어난 문화 컨텐츠 검열, 홍콩 시위와 화웨이 사건, 미중 무역전쟁. 2000년대에 언제부터인지 가늠은 안 되지만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진 때가 아닐까 합니다. 2006년부터 7년은 검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글과 여러 검색 사이트 접속도 가능했고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자리 잡고 컨텐츠 검열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자국산과 타국산을 가리지 않고 공산당 이념에 맞지 않는 내용, 중국과 중국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삭제 혹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아예 작품 자체를 금지하며 그 밖에도 다양하고 과도한 검열로 인한 방송업계의 자율성, 창의성이 저해되기로 유명합니다. 몇 가지 한류 영화의 예를 들어보면 화려한 휴가는 정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했고, 부산행은 유령과 좀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금지, 택시 운전사는 관련된 뉴스와 평론이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안시성은 개봉 금지는 물론이고 기록 완전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곰돌이푸가 시진핑 주석을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 인터넷상에서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여러 컨텐츠가 전부 사용할 수 없는데, 이유는 공산당 사상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입니다. 2014년 9월 22일부터 홍콩에서 24개의 대학교가 동맹 휴업을 하면서 시작된 시위입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주축으로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중국 공산당이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 인사를 후보군에서 배제하고 친인사만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하자 시위대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촉발된 사건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조사한 결과 미국에 판매된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에 백도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백도어이며, 스마트폰에 선 탑재되어 72시간마다 이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전송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으로 미국은 동맹국이나 여러 나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화웨이 장비를 쓰는 기업은 거래를 제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로 인해 굵직한 IT 대기업들이 기술 계약 해지 및 지원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머리서부터 사지까지 절단당한 화웨이는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간 특허 기술 대부분이 전부 계약 해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증시는 4개월 사이에 무려 27%가 증발했고 위안화 가치가 8% 폭락하였습니다. 미국이 또한 중국의 약점인 대만을 독립국가로 선언하였으며 홍콩에서 일어난 200만 집회에 지지한다고 밝혀 중국이 이에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중국에 대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점은 중국은 국민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을 하고 역사, 문화,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소수민족 독립운동 때문이죠. 이번 사건으로 중국 시민들은 눈이 틔어졌다고 말합니다. 한 시민이 중국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잘 모르는 중국 현대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한평생 내게 주어진 일만 했으며 경제, 무역, 금융은 알지도 못했고 크게 관심도 없었다. 이번에 발생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나에게 준 큰 수확은 계몽이다. 불과 3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과 현실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행 중인 주 5일제 근무제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최근 들어서야 알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세계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해당 약속들 중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공직자들은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짊어지지 않으며 일반 국민은 의무만 짊어지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를 내부에서 잘 이용해온 중국은 이제 세계를 상대로 이 개념을 강요하려 한다. 그러나 무의 양끝을 한 번, 두 번, 8번, 10번, 50번, 80번 자르다 보면 결국 칼은 손을 자르게 될 것이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반드시 자멸한다는 좌우명 구절을 나는 믿는다.